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드려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역시나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에 일단은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공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종목에다가 공매도를 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고점 라인에서 여기가 고점일 거야. 그리고 또는 여기서부터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공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정도로 공매도로 인해서 뭐 시장이 완전히 박살날 거다 했으면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정지가 된 거잖아요. 그 전부터 이 공매도가 있어 왔는데 지금 증시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올라갈 것이 아니라 공매도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지수는 500까지 또는 300까지 박살이 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공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우상향을 해왔고 그리고 박스권에서도 움직여 왔다라는 것은요. 사실 공매도는 이런 상승, 약간 대책 없는 상승을 약간은 제한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증시가 그것 때문에 내려갈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공매도가 생기니까 주가가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개인 투자자라든지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하락을 했을 때 역시나 반대 매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 잔고를 통해서 신용 매매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의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푹푹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공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 매매가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신용 잔고가 지금 많은 종목은 별로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 종목들은 반대 매매가 생겼을 때 주가가 팍팍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거대한 충격을 좀 이렇게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지금 차트 모양 자체가 굉장히 안 이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올라와서 3,200포인트를 좀 넘나 드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넘어가질 못하고 오히려 쌍봉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쌍봉 형태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만한 자리는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저점 자리가 될 텐데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이 자리를 지지를 받았다면 쌍봉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여기서 무너졌다는 것은 쌍봉이 완성이 됐다. 그 말을 역시나 주가 하락의 어떤 징조로 보기 때문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역시 섣불리 신규 매수하시거나 추가 매수하시는 것은 오히려 괜히 안 사도 되는 걸 사서 고생하는 게 되는다라는 거죠. 안 사고 있으면은 주가만 떨어질 뿐이지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그대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괜히 사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굳이 사서 고생을 해야 되나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나 지금 뭔가를 사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고 입안에 가시가 돋치고 막 손가락이 자꾸 나가니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쉬어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공매도의 타겟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런 종목을 보고 싶습니다. 토탈소프트 보도록 할게요. 토탈소프트 이런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테마로 인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정치 테마로만 급등했을 뿐이지 회사 자체가 좋은가라고 봤을 때는 회사가 그렇게 눈부신 실적의 발전도 없었고 뭐 굳이 올라올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만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제가 공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떨어지는 게 맞겠다. 너무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공매도 해야 되겠어 라고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매도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면 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거 보도록 할까요? 이런 기업은 이미 이렇게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게 떨어질 것 같아 라고 공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의 타겟이 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굳이 따지자면 저는 삼성전자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국민 대표의 종목이 되겠죠. 이제 개미라고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2018년만큼 돈을 못 벌어요.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2018년에는 실적이 눈부시게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 2017년, 18년에 굉장한 실적 발전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60조에 육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것이 말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2020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 35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주가는 거의 2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좋지 못한 모습이다.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다가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때려 부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올라올 이유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들 또는 증권사들 방송에서 좋다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고 좋다 하는데 지금 가지 못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추가 매수라고 비중을 싣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런 기업에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에다가 공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바닥에 있거나 올라가지 못한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탄탄한 기업들에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공매도를 걱정을 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될까요? 하면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사실 지수 떨어지는데 공매도가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공매도가 없었으니까 상승의 브레이크가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상승의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하락을 부추기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매도를 보면서 뭐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공매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걸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공매도를 잘 이해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공매도가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고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 상관없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올라와 있는 기업들을 매도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리고 내려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기업들 내려와 있지만 주가만 내려와 있고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기업이 탄탄한데 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얘들은 공매도 타겟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의 타겟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잡아놓고 기다리면은 어차피 올라올 때 공매도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이 간단합니다. 올라온 거 팔고 내려간 거 사라. 내려간 거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걸 사라. 강남 땅 사지 말고 강남처럼 될 땅을 사놓으면은 주식시장은 10년, 만년, 100년이고 그냥 계속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문현진처럼만 하면은 손실 보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안전한 매매고 제일 정석이고 기본적인 매매다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주식은 기본만 하면 됩니다. 굳이 어렵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도 깨끗하게 보시면 되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싼 거 중에서 올라갈 기업을 사놓고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본업을 하실 분들, 전업주부시면은 전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주가는 알아서 올라가게 되고 수익은 알아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가 말하는 바이, 웨이트, 셀 그냥 BWS라고 부르죠. 사서 기다려서 수익 내면 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앞으로 또 많은 우여곡절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 계속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하나에 꽂혀 있는 것보다는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탄탄한 기업인가 아닌가만 체크하신다면은 뭐 증시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든 항상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제가 또 봐드려야 되겠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전화 많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이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뭐 부강약품이요. 부광약품이요? 예, 22,700원에 20%예요. 22,700원에 20%요? 예, 싸다고 샀는데 자꾸 내려가네요. 네, 싼 거 같지는 않아요. 안 중요한 해요. 거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주가가 올라오면 괜찮은 건데 돈을 못 버는데 주가가 올라오면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값어치를 못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비싼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42,000원대에 비해서는 지금 2만 원대면 반토막이 났으니까 싸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이 기업은 2018년에 300억의 돈을 벌던 회사예요. 그죠? 재무제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돈 버나 안 버나만 보면 되지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볼 필요 없어요. 영업이익만 보면 됩니다. 2018년에 350억을 벌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019년에 95억으로 줄었습니다. 2020년은 40억으로 줄었어요.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보네요. 예, 벌이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을 2018년보다 주가가 올라와 있으면 비싼 거겠죠, 그죠? 2018년은 300억을 벌었는데 300억 벌던 회사가 15,000원에 있었거든요. 300억을 벌던 회사가 15,000원에 있었는데 2020년은 40억 벌어놓고 4만 원까지 갔어요. 어때요? 비싸요, 싸요? 비싸죠. 비싸요. 거기다 지금도 돈 못 버는데 어디 있다고요? 2만 원에 있습니다. 비싸요, 싸요? 비싸네.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내가 이게 42,000원까지 갔는데 이거 2만 원까지 떨어져서 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은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어느 정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돈 버나 안 버나 한번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얘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만한 기업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이 테마성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얘도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을 해갖고 인공호흡 그런 기계 있다가 뭐 그런 약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테마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가격만 비싸진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의 심리
그냥 사려고 할 것인가 팔려고 할 것인가로만 봐야 돼요. 뭐 전망이랑 이런 건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돈 못 버는 회사가 비싸진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2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아, 바닥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보고 2만 원 지지가 되면 한번 슈팅 올라와서 아마 2만 5천 원, 7천 원까지 한번 튀어오를 거예요. 그때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야죠. 맞아요. 빨리 팔고 그냥 수익을 챙기면 나가고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만약에 2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레벨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지금 돈의 가치로만 본다면 기업의 기대감이 아니라 가치로만 본다면 지금 여기 15,000원 이하로 내려가 있어야지 맞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게 되면 좀 피곤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2만 원이 무너질 때는 보통은 손절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기서 손절하면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은 이 기업으로 말고 다른 기업으로 수익 내셔도 좋고 얘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수익 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한 발 후퇴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테스나인데요. 테스나요? 테스나.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2,000원. 얼마요? 비중은 10%. 52,000원이요? 예, 비중은 10%. 비중 10%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4월 중순경에 샀습니다. 4월 중순에 사셨어요? 네. 네. 뭐 일단 보름도 안 되신 것 같은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서 이제 바닥권인가 싶어서 샀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샀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 네. 코앞만 보고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 코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으면 그게 코끼리처럼 보입니까? 코만 보이니까 뭔지 모를까요? 뭔지 모르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문현진을 보는데 얼굴 다 가려놓고 눈만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아니면 다 안 보이고 손가락만 보여줘요. 그럼 문현진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모르죠. 사람을 전체를 다 볼 줄 알아야지 아, 저 사람이 문현진이구나 하지 머리카락만 보고 문현진이구나 하는 건 DNA 검사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많은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조금 떨어졌다고 바닥인가 싶어 샀다라는 건데 크게 한번 차트를 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이렇게 멀리서 한번 좀 보는 거예요.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온 건가 아니면 어디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건가 보는 건데 얘는 2016년에 3,000원짜리가 지금 59,000원까지 갔어요. 20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20배가 올라갔다는 것은 돈, 영업이익도 4년 동안 20배가 올라갔으면은 제 가치를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죠? 그랬는가 보면 영업이익은 4배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4배 올라간 거에 비해서 주가는 어떻게 됐다고요? 20배가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떨어졌다고 지금 제 가치를 받고 있고 바닥인 걸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고평가 구간에서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고평가 부위라고. 고가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겠죠. 그죠? 네. 이런 자리에서 잘못 매수하게 되면은 당장에 안 떨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무섭게 떨어져요. 정말 10년, 10년, 20년이 아니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그 길을 걷게 되는 제일 마지막 고점 자리에 지금 매수하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차트 요거 조금 찔끔 요거 보면서 아우 여기 고점인 줄 알았는데 떨어졌으니까 여기 바닥인가 보다 사면은 이건 단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업의 전망을 보거나 장기 투자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타로 들어가셨으면 단타로 마무리 짓는 게 좋아요. 항상 내가 시작을 단타로 했으면 단타로 마무리하는 게 좋고 장기 투자로 시작을 했으면 장기 투자로 마무리하는 게 좋은데 많은 분들께서 단타로 시작해놓고 장기 투자 만들까요?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47,000원 무너질 때 단기적으로는 손절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차트상 그래요. 네. 지난번부터 47,000원쯤에서는 지지를 받고 움직여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니까 47,000원 자리가 무너지면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전망이 좋은 기업인데 전망보다 더 많이 올라왔다는 게 저의 핵심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기업 중에 네,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000개 정도의 종목이 있거든요. 그 네네. 종목 중에 1,950개 정도가 전망이 좋은 회사들이에요. 예, 그럼 전망 안 좋은 기업 찾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그죠? 네, 전망 찾지 마시고 차트를 보시고 내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네. 47,000원 지지가 되면 보유하시고 지지가 안 되면 손절 의견 드리고요. 올라올 때 55,000원대에서 저는 정리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리바트. 현대 리바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8,150원이고요. 한 네. 15% 돼요. 아, 18,150원. 최근에 사셨네요? 네, 아니, 좀 됐어요. 좀 됐어요? 네. 뭐 한두 달? 예, 그 정도 됐어요. 한두 달은 좀 됐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한 6개월, 1년 됐을 때 좀 됐다 하는 거지. 이거 한두 달이면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 네, 특히나 현대 리바트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빨리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에요. 원래 애초부터. 네. 그래서 얘를 수익을 내려면은 최소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단위로 투자 계획을 짜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우 한두 달 냈는데 수익이 안 나요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 종목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한두 달 안에 수익 내려면 저 고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팔딱팔딱 뛰는 화로들 있잖아요. 화로. 네. 예, 그런 걸 먹으러 가야 되지. 야, 이거 지금 냉동 참치 먹으러 왔는데 냉동이 되게 안 풀려요. 지금 아직까지 딱딱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화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천천히 움직이는 곳이고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현대 리바트 나쁜 기업 아닙니다. 이 회사는 돈도 잘 벌고 있는 회사고요. 코로나 특수 효과도 좀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구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가구에 사람들 관심 많이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뭐 향후 1년 안에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당분간 충분히 유지된다고 본다면 이거는 올 하반기 정도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 아니라요. 네. 네. 근데 하반기를 보고 투자를 한다 생각했는데 내일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사서 하반기를 보고 있으면 억울한데 조금이라도 네. 사놓고 하반기를 보고 있으면 올라가도 나쁘지 않고 내려가면 더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려가면 더 사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수익 나서 좋고 내려가면 더 사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 매수 잘하셨고 밑으로 빠지면 15,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할 계획을 짜시는 게 어떨까? 추가 매수는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좀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비중을 30%까지 한 15,000원대 이하에서 늘려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늘렸을 때는 이제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그냥 쭉 들고 가시면 수익은 아마 3만 원대까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괜찮죠? 나쁘지 않죠? 1년 가져가서 이걸로 지금 한 40%, 50% 수익 낼 수 있다고 한다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렇게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현대중공업 지주요. 네, 8만 원에 20%예요. 8만 원에 20%. 네. 네. 아마 올 초반부터 들어와가지고 홀딩스라든가 지주사는 올해가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주사랑 홀딩스가 과거부터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얘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특히나 액면 분할 네네. 효과도 조금 이렇게 받은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고 이렇게 시세를 좀 만들어 줄 때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내가 산 가격이 8만 원이라서 그렇지 얘는 네. 지금 4만 원대나 5만 원에 비해서는 50%, 60%, 70% 이렇게 올라온 자리거든요. 네. 그 내가 비싸게 사서 나는 수익을 못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내년이 종목이 있어요. 넘어가기가 어려운 자리가 저기 72,000원짜리, 73,000원짜리가 최근에 맞고 떨어졌죠. 그죠? 네네. 이 자리가 넘어가기가 좀 버거운 자리예요, 원래. 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뭐 넘어가지 못했을 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 네. 오늘은 약간 이렇게 밀려 있는 것 뿐인 거지 밑으로 꺾이거나 하진 않았잖아요, 아직.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좀 더 들고 가세요. 이거는 이번 주 한번 들고 와보시는 게 좋고 들고 가시는데 72,000원 넘어서게 되면은 아마 본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역시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네. 예, 비중 한 절반 정도 손절을 하는 건데 그렇게 손절하고 나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6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러면 얘가 6만 원이나 6만 5천 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판 만큼 또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비중은 20%로 다시 늘어나게 되는데 매수가는 8만 원이 아니라 한 네. 6만 5천 원대로 떨어질 겁니다. 6만 한 7, 네, 8천 네. 원대로요. 네네. 그럼 그 다음 상승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손실이 안 나고 예. 본전이나 수익 내서 나올 수 있겠죠. 네. 예, 거기서 또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걸 반복을 하면은 처음만 손실이고 나머지는 본전이나 수익권으로 계속 이어지게 돼요. 매수가를 낮추는 네.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어려운 건데 네. 지금 개념은 조금 이해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72,000원대 여기 넘어가지 못하면 저는 비중을 줄이는 의견 드릴 거고 밑으로 빠질 네. 때 6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추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요. 그 뒤에는 네. 아마 본전이나 수익권으로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예.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삼성물산, 네. 예, 12만 6천 원에 10% 있거든요. 10만 12만 6천. 12만 6천 원요. 6천 원이요. 매수하신 지 네.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예, 올해는 안 됐는데, 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지금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아, 계획을 삼성물산이 저평가 종목이라 그러고, 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들어갔는데, 네. 예, 지금 뭐 삼성 지배구조하고 뭐 이런 게 상속세하고 막 이렇게 엮여가지고 네. 이해를 잘 알겠습니다. 못하겠어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가 여의도거든요. 네. 네, 여의도에서 이제 해외로 제가 여행을 가고 싶어요. 뭐 저 유럽으로요. 예. 그럼 제가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겠죠? 네네. 네,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신발끈이 풀렸어요. 그 예. 신발끈 풀렸다고 나 아예 유럽 여행 안 갈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거 묻고 가면 돼요? 예, 묻고 가야. 묻고 가면 돼요. 그거 갔는데 예. 택시를 탔는데 거스름돈을 안 남겨줘가지고 에이 기분 나빠 나 유럽 안 갈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그거고 유럽은 가야 될까요? 예, 유럽은 가야 되죠. 맞아요. 목표는 유럽이잖아요. 그죠? 왜 제가 네네.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장기 투자 계획을 네. 잡아놓고 지금 조금 움직인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지금 신발끈 풀렸다고 에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제가 네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게 동네 앞을 나가신 건지 그냥 슈퍼 가려고 나오신 건지 멀리 가려고 채비해서 나오신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장기 투자하시겠다는 것은 좀 멀리 가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사소한 돌뿌리 기분이 나빠야 될까요? 사소한 돌뿌리 넘어갈 줄 알아야 될까요? 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하고 네. 뒤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내가 불안해서 내가 마음이 안 돼서 내가 지금 아는 게 없어서 내가 모르니까 그냥 불안한 거지 계속 네네네. 알아가야 되는 거죠. 삼성물산 네. 나쁜 기업 아닙니다. 장기로 투자하시게 된다고 했을 때 뭐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그 계열사에서는 가장 노른자예요. 네. 가장 그 지배구조에서는 상위에 있다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를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물산은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게 잠깐 올라왔다가 잠깐 떨어지는 거에 일일비하실 거면 이 종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동네 앞에 가셔야 되는 거지 장기로 멀리 가겠다는 계획을 짜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근데 주식은요, 네. 모른다라는 말이 변명이 될 수 없고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아, 모르면 네.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전망을 듣는 것도 좋지만 삼성물산이 어떤 기업인가 이게 어떤 지배구조를 가졌는가 스스로 조금은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상담방송 보시면서 힌트를 자꾸 얻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예, 제가 근데 드릴 수 있는 뭐 건 제가 아는 게 많기 상속- 때문에 삼성물산은 가져가도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죠. 아, 네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기에는 한 3시간 걸릴 겁니다. 아. 이해가 되셔요? 예. 물산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인데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예, 그냥 지금 포인트를 짚자면 그냥 장기로 가도. 그렇죠. 장기로 네, 가져가시고 이게 떨어지면 1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주가만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네, 계란값이 예, 예. 1,000원까지 떨어졌다 해갖고 계란이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계란 뭐 9,000원 됐다고 해요. 계란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만 떨어진 거니까 10만 원대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저기까지 네. 내려가려고 한다면 1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세워라 하면서 떨어지는 아주 무거운 종목입니다. 아, 그래서 예, 그냥 예. 마음을 좀 편안하게 두고 멀리 보고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는 최소 1년 이상 투자해야지 뭔가 빛을 본다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아,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왜 감사합니다. 물산이 좋다고 하는지는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나요? 좋은 기업이니까 네. 공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금호 타이어요. 어떤 거요? 금호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수가랑 비중이요? 3,910원에 50%요. 3,910원이요. 예. 10%요? 50%요. 5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좀 비중 많으신데. 뭐 어떤 확신이 있으셨나요?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수급. 수급을 보셨다고요? 예. 수급이 어떤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길래. 아,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고 있어요? 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이렇게 최근에 좀 사고 있네요. 그죠? 예. 이 외국인들 잘하는 외국인입니까? 못하는 외국인입니까?
아세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고 있는데 뭐 어디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농부입니까? 아니면 어떤 투자자 뭐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 겁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누가 사고 있는 수급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못하는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이 산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이걸 보고 우리가 매수하는 게 맞는데 외국인은 무조건 잘한다는 건 잘못된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이해가 되세요? 예. 외국인들도 손실 보거든요. 예.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다 같은 외국인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 잘합니까? 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따로 못하는 사람 따로 있다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급을 맹목적으로 보시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외국인이 좋다, 기관이 좋다 하니까는 그냥 막 사니까 좋은갑다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으로 매수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좌 손실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손실 나게 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외국인 기관 사면 좋다는데 왜 이렇게 물렸습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네. 미리 방어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이 기업 자체는요, 나쁜 기업 아닙니다. 타이어 회사가 나쁜 기업은 아닌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보고 여기서 비중을 50%, 내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50% 절반을 지금 여기 투자하신 거거든요. 너무 이유가 불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는 거 의견 드릴 거고요. 금호 타이어는 빠른 종목은 아니고 여기 바닥에서 아직까지 좀 끼가 없어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한번 내려갔다가 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 근데 내려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얘도. 그래서 3,500원이나 3,000원까지 혹시나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뭐 지수가 안 좋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져 준다면 기회예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춘다면 그 다음 상승 때는 수익이 좀 많이 날 겁니다. 근데 그때 추가 매수를 못하게 되면은 올라올 때는 한 구경만 하고 겨우 본전 찾는 사람이 돼요. 예. 그럼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놓고 떨어질 때 리스크를 대비해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만 딱 보고 투자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다양한 걸 다 고려를 해보고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수정을 해드렸고 재무제표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재무가 지금 적자의 흑자로 좀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냥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우여곡절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청자분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아시겠어요? 지금 비중을 좀 먼저 줄이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위아요. 현대 위아하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2,200원에 20%요. 72,200원에 20%요. 네네. 이 사신 지 얼마 안 됐네요. 제가 이거, 샀다 지난주에 팔았다, 사셨죠? 샀다 팔았다. 네네, 맞아요. 왜 사셨어요? 이거, 지금 현대차, 뭐, 이게 친환경 이런, 차트 전혀 안 저- 보시죠? 차트, 제가,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아니요, 오래됐는데요. 오래됐는데 차트 아예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눈이 멀어서 산 것 같아요. 맞아요. 눈이 머셨어요. 제가 보니까. 홀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많은 TV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줄 거예요. 저만 이야기하는 거면은 문현진만 이야기하는 건데 뭐가 필요했겠어 하겠지만 이거는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고 수십 번 수천 번 설명해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실수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차트가 한번 급등을 했어요. 네. 자, 주가가 한번 급등했습니다. 현대위아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든 수소차를 갖고 있든 실적이 좋아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갔어요. 그죠? 네. 일단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 위쪽에 보니까 파란 선 보이세요? 네. 자, 밑에 있는 파란 선은 시청자님 매수가고 지워버리고 파란 선을 보도록 합니다. 파란 선을 지켜주고 있나요? 지켜주지 않았나요? 지켜주고 있어요. 수개월 동안 지켜주다가 얘가 지금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하나 딱 보여줬는데 4월 말쯤에 요거를 어떻게 해요? 지켰습니까? 아니면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까? 네, 이탈했어요. 이런 자리는 손절 자리고 절대 사면 안 되는 자리고 이 이후로는 절대 사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떨어졌다고 지금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저점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 하락까지 그냥 쭉 내려가게 되는데 얘가 지금 그 다음 하락으로 보여지는 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6만 원짜리나 그 이하 5만 원까지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럼 굳이 뭐 한다고 사요 이거를? 저점 여기서 땡기고 반등이야 있구나.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주가 전체적인 흐름은 예측을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흐름을 가겠구나 싶지만 잔잔한 흐름까지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약간 나오거나 2%, 3%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2, 3% 수익 내려고 들어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 대응이 안 되고 그냥 2, 3% 올라왔을 때 못 팔고 그냥 내려가면 물리는 거예요. 이 자리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건 네, 문현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 책을 보셔도 나오고 기본 서적만 봐도 나오고 뭐 많은 전문가들 상담할 때 다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네, 제가 그 멘토님 유튜브 방송 매일 시청하거든요. 저점 무너지면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네. 근데 왜 저점 무너지는데 샀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예, 이 회사가 현대위아라는 회사가 어떤 뉴스로 시청자님을 홀리든지 간에 기본적인 건 지키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졌다고 무조건 뭐 쭉쭉 빠집니다. 100%입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10번 중에 8번이 내려간다고 한다면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예, 그게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고 공부하는 이유예요. 100%는 없지만 확률상으로 좀 높은 확률을 우리가 좀 피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이 자리는 저는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송 정리하시고 떨어지게 되면 저 58,000원까지 안 내려오면 얘 말고 다른 종목 수익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래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보면 돼요.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J 대한통운 18만 9천 원에 45%. 18만 5천 원에 45%요? 18만 9천 원이요. 비싸게 샀네요. 네네.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을까요? 그때 순간 좀 올라가서 한 게 네, 정말 잘못 선택했어요. 맞아요. 주식은 그냥 그런 것 네. 같아요. 반드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불문율입니다.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사면 물리고 내려갈 때 사면 수익이 나요. 그냥 그거는 불문율이에요. 주식시장을 뭐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도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인 게 올라가면 물리고 내려가면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내려왔을 때. 내려갈 때 사는 게 좋은데 내려갈 때는 살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좋단 말도 없고 왜 사야 되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좋다는 이야기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은 TV에서 좋다 그러고 뉴스에 좋다 그러고 뭐 여기저기에서 좋습니다 이러고 개인 투자자들끼리도 야 CJ 대한통운 대박 났네 하면서 소문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해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위에 올라갈 때 안 사는 방법은 혹하지 않게끔 좋다고 할 때 안 사면 돼요. 좋아 보일 때 안 사면 됩니다. 안 좋아 보일 때 투자를 해주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CJ 대한통운은 제가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바닥에 있는 이 자리에서 사놓으세요. 사면 수익 납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종목이에요. 네.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요. 그래서 사실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 거고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CJ 대한통운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택배 저는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께서 이제 비중 관리 좀 잘했다든지 저점에 잡아놨다면 매우 좋은 종목이 되지만 지금 여기 18만 9천 원에 비중을 45%나 사신 분께 매우 좋은 종목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건 시청자님이 좀 잘못 만들어놨어요 이미.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매를 하면 어디에서? 하지 마세요. 비중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해도 되겠죠. 비중이 적으면. 근데 고가에 사놓고 비중까지 많으니까 이러면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샀는데 떨어지게 되면 시청자님 그 멘탈적인 그 충격이 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손절도 못 하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잘못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안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사지 마시고 산다 하더라도 비중을 45%나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고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15만 6천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서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 봅니다. 시간은 아마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들고 가져가시면은 시청자님이 지금 손실 중이지만은 남들은 저점에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19만 이상 올라갔을 때 나는 수익이 좀 적지만 다른 사람들 수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매수하지 마시고 이번에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수익을 적게 먹고 나오거나 좀 시간을 투자해서 나는 본전만 챙겨 나와야 되겠다라고요. 네. 네. 네, 들고 가시면은 이거는 손실 날 만한 기업은 아니고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아마 수익을 좀 더 딴 데서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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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